과거에는 어른들이 너는 갑순이하고 결혼하거라 하면 결혼을 했다고요?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옛날처럼 중매와 같은 친분에 의한 소개 문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진취적인 현대 사람들, 결혼 또한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 결과 결혼 상담소, 결혼 정보업체, 결혼 중개업체와 같은 전문 결혼 상담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중개업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혼 중개업이란 수수료, 회비, 그 밖에 금품을 받고 결혼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회비 없이 아는 사람을 소개하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중개 계약은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진행되나 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나 주선을 통하여 결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보수 지급 의무가 있고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중개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단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인가,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가 정도의 정보를 중개업체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직접 결혼 중개업체를 방문해서 이 세 가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반드시 계약 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먼저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상담을 하면서 결혼 중개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너무 비싸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결혼 중개 업체 선정, 그리고 상담까지 이제 계약만 하면 끝나는데요. 이때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물론이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첫째,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계약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거짓 계약서 또는 이중 계약서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 경력, 직업, 건강 상태 등 신상 정보를 준비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상호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중요 사항들 놓치지 마시고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혹시 모를 후일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지만 일생일대의 대사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고 알차게 준비하시라는 뜻입니다. 모두들 잘 보셨나요? 결혼 중개 계약 시 알아둘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 잊지 마세요.